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해장국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뜨끈뜨끈한 국밥처럼 여러분들의 막힌 속을 확실하게 풀어주실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원유철 원내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해장국집의 아르바이트 태생입니다. 최혜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메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해장 이슈. 4.13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공천 대상자를 속속 발표하며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현역 의원 컷오프 명단이 공개되고 일부 의원들이 공천 결과에 불복해 탈당하는 등 후폭풍도 거센데요. 총선을 앞둔 정치권 동향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여야가 테러방지법에 이어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두고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북한의 사이버 테러 위협에 대응할 사이버 테러 방지법 통과를 촉구한 반면 야당은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데요. 사이버 테러 방지법의 쟁점과 여야의 입장을 짚어봅니다. 네, 원 대표님 종교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천주교입니다. 가톨릭. 우리 이 대표님께서는? 저도 성당. 아, 그렇군요. 오늘 일요일 아침이니까요. 예. 고해성사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저 정말 고해성사해야 됩니다. 죄를 많이 져서. 지난 주일에 미사를 못 가서 무슨 바쁘다는 핑계로 못 가서 진짜 고해성사를 오늘 하고 미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보시죠, 뭐. 비밀이 많아서. 자, 그러지 마시고 좀 한번 고해 좀 해보시죠. 요즘 왜 두 분 다 양당 그러는 거예요? 뭐가 꼬이고 뭐가 문제인 겁니까? 예, 이게 사실 역대 총선거 있을 때마다 공천과 관련돼서 시끄럽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모든 경쟁에는 치열하게 다툼이 있게 마련이니까요. 예. 예, 저희는 이번에 공천관리위원회, 예전에 이제 공천심사위원회라고 했습니다만, 네. 이제 국민들을 중심으로 한 우리 새누리당이 상향식 공천을 기본 정신으로 하고, 네. 거기에 따라서 선거구별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당원당에 따라서 추천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예. 그 과정 속에서 이 당원당규 관련돼서 해석상의 좀 차이도 있고, 또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좀 여러 가지 벌써 국민들이 보시기에 네. 볼상사나운 면도 있었죠. 예. 정말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또 저희 공천 과정에서 여러 국민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 계속 만족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면 지역을 보면은 빨간 옷 입으신 새누리당들은 보통 6명, 5명 이렇게 다니시지만 우리 당의 후보들은 2명, 3명 또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냥 현역인 경우에 한 번. 그래서 사실 보니까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보니까 현역 의원들의 경우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단수 공천. 2명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국민들은 꼭 이번에는 현역들을 일정 이상 물갈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 눈높이가 있어서 네.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네. 국민들에게 이번에 총선은 새누리당의 과반수 의석 어떻게 되면 개헌선이라도 좀 막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호소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참 저희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대 여당의 원유철 대표님 앞에 이렇게 딱 서 있으려니까 참 부담스럽고 힘든 상태입니다. 자, 이제 4월 13일까지 한 달이 꼭 남았습니다. D-30일이 되는 날이 바로 오늘인데요. 먼저 더민주의 분위기를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떻게 합당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총선 전에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 통합을 하면 승리할 수 있고 연대를 하면 현상 유지할 수 있고 이 상태로 하면은 패배이고 이런 정도의 공식이 있을 정도에 저희들은 통합을 해야 된다는 그런 합당과 통합이 다른 말인가요? 같은 말이죠, 결국은? 합당이나 통합이랑 비슷한 말이라고 근데 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바람이 아니라 어떻게 되리라고 보시느냐는 거죠. 당장 안철수 대표는 명백하게 거부의 뜻을 표명을 했지요.
근데 그분만 빼고 다 와라. 이런 사인이 또 간 것 같기도 하고. 안철수 대표도 이전에 그 포괄적인 새누리당에 저항하는 국민 저항 체제를 만들자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네.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때문에 탈당하고 분열되고 그래서 사실 같은 모태의 다른 정당 어찌 보면 예전의 수를 서로 나눈 단계가 우리 전체 수인 것이죠. 네. 뭐 그런 정당에서 이번 선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절대로 통합해서 합당할 수는 없다라는 걸 분명히 네. 하고 계시죠. 그런데 물 건너간 건가요? 지금 대화가 잘 안 되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통합과 합당은 사실 어렵게 된 것 아니냐.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예. 우리는 또 연대란 것이 있다. 연대 전에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러면 국민의당으로 가신 옛날에 더 민주당 소속의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 복당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탈당을 하고 이쪽으로 다시 들어오시는 경우에 대해서는요? 바로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새로운 뜻과 꿈으로 그 제안하셨잖아요. 김정인 대표께서. 탈당하면서 새로운 당을 만들었죠. 예. 그런 상태에서 다시 원상회복, 되돌이표 네. 하는 것이 어떤 정책 결정으로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그 야권 연대라고 지금 우리 이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참 그 국민들께서 이제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그 야권의 선거 연대는 이제 구태라고 보실 것 같아요. 정치 그 행태로 봤을 때는 아주 구태 정치라고 볼 것 같고 이게 선거만을 위한 연대잖아요. 예. 근데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나갔었던 그 국민의당에게 다시 또 통합을 하자. 근데 통합을 하자는 또 야권 통합과 야권 연대 해제는 논리가 뭐냐면 주로 뭐 개헌선을 저지하재요. 예. 참 어떤 때는 좀 황당한 게 그 국회에 개헌 추진 모임이 있는데 개헌 추진 모임에 주도를 하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 지금 더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이 많이 계세요. 네. 개헌을 하자고 항상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헌을 저지하기 위해서 또 이 선거연대를 하자는 것이 그 앞뒤로 안 맞는다. 물론 뭐 새누리당 방식의 개헌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지만 예. 그 개헌 추진 의원 모임은 여야가 다 함께하고 있거든요. 근데 원 대표님. 예, 그래서 그게 좀 의아스럽다. 남의 당 얘기하기 전에요. 먼저 고해부터 해보자니까요. 취중 진담이라는 말이 있죠.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냥 여쭤봤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십니까? 그 취중 진담. 네. 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거부터. 취중에 진담이 있다? 없다. 취중해요. 예. 의원님 예컨대 뭐 예. 속상한 일 있거나 그랬을 때 술 한잔 하시고 네. 막 하지 않으십니까? 네, 예. 그럼 속마음이 다 나오는 거네요? 그 안에 뭐 진담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안에 그 표현에 있어서 네. 아주 남들이 속마음. 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 의사 표시를 갖다가 그냥 순수하게 자기가 그냥 어떤 억울함 같은 것도 토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속마음.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속마음이 근데 나온 아무튼 거죠? 예, 어쨌든 간에 이것이 이제 뭐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있고 실망을 주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재호 최고였습니까? 네. 죽일 수 있는 사람과 통화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꼭 그렇다고는 안 봅니다. 예. 자기의 어떤 그런 넋두리라든가 네. 또 여러 가지 표현에 있어서 상대방이 뭐 누군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상대가 누군지요? 예, 누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그 새누리당 그 최고위원회에서 예. 그 윤상현 의원을 예. 오라고 해서 예. 그 국민과 당원들께 사과를 하고 네. 대표를 물론 포함해서요. 예. 사과하고 그다음에 그 진상을 정확히 설명해서 예. 우리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이 공천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클린공천위원회에서 그런 진상조사를 하기로 네. 최고위원회에서 결의한 적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클린공천위원회에서 일단은 네.
그 조사를 하고 물론 이제 당 대표께서 이제 동의를 해야 됩니다. 수용을 해야 되는데 클린공천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 최고위원회에서 조치를 하기로 이렇게 지금 결정을 본 상태거든요. 윤리위원회가 아니라 네, 클린공천위원회. 클린공천위원회니까 공천과 관련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잡음 같은 경우에는 예. 클린공천에서 저희가 하기로 자, 최고위원회에서 이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그 공천을 둘러싼 소위 그 비박과 친박이라고 표현되는 분들의 갈등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나 황진화 사무총장께서는 이한국 그 위원장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죠. 독단적이다. 지정되지가 않으면 나는 뭐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은 사무총장의 발언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최고위원회에서는 공관위원회의 그 자주성, 독립성을 존중해 주자. 공관위원회가 그 독립성이 자꾸만 해쳐진다든가 자주성이 훼손되면 네. 그 공천 결과에 대해서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인정해 주겠습니까? 예. 그래서 공관위원회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최고위원회에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예. 결의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공관위원들께서는 내부적인 문제는 내부적으로 스스로 해결해서 자정적으로 해결해야지 예. 그것이 공관위원장이 됐던 부위원장이 됐던 위원들이 됐던 간에 네.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들끼리 그걸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걸 바깥으로 하는 건 저 적절치 않다. 그것은 위원장이든 위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뭐 적절치 않고 특히 뭐 소통을 하고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또 이제 질문 여쭙도록 할게요. 그 남의당 이렇게 질문한 거 재밌지 않으십니까? 저는 아주 끼어들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데 그냥 참고 있습니다. 아니 뭐 끼어들어오셔도 좋습니다. 그 소위 말하는 그 살생부에 등장하는 인물들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우연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그 내용과 근접하게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죠? 그 살생부라고 하는 거 보셨죠? 저는 살생부라는 것 들으셨나요? 본 적은 없고요. 아, 들었다? 들었습니다. 아, 예. 들었는데 자, 예. 지금 저희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 보면 어떻게 뭐 똑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전혀 뭐 똑같지는 않지만 뭐 거기에 거론됐던 분들이 공천이 되지 않은 경우는 아니 그렇게 따지면 뭐 전원이 자유롭지 않은 거죠. 새누리당 의원들이 누구나 다 그 현역 의원들 중에서는 공천에 배제될 수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확대해서 하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저희 새누리당은 인위적으로 살생부를 만들어서 하진 않습니다. 네. 그런 건 분명히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당원 당규에 따라서 정말 경쟁력 있는 후보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후보들을 우리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위해서 많은 네. 애를 쓰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뭐 하시고 싶은 말씀 하세요, 대표님. 그 가만히 흐뭇한 표정으로 보지 마시고요. 저도 새누리당이 잘 되길 바랍니다. 에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제 이 질문을 또 안 드리면은 권 대표께서 왜 나만 가지고 그래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니까 그 대표님도 그 비대위의 위원으로 참여를 네. 하시죠, 당연직으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공천의 어떤 그 최종적인 결정은 비대위를 거쳐서 나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 과정과 이유도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네, 네. 강기정 의원과 정청래 의원은 왜 탈락을 시키신 겁니까? 지금 비대위에서 사실 그런 공관위에서 했던 정치적 결정 또는 그 공천과 관련된 결단을 이제 비대위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어떤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좀 교정하고 수정하고 네.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어쨌든 최종적인 뭐 결정은 이런 거기서 것이다. 하니까요. 예, 그리고 또 서로의 그 당의 어떤 전반적인 그 미래에 대한 우리 판단을 조금 더 이렇게 섞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했는데요. 예. 공관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스템 공천 어찌 보면 거의 기계적인 결정이라고 하는데 그 기계는 예. 기계적 결정은 저는 어찌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 기계당이 돼야 된다라고 할 정도의 그 공천에 있어서의 아주 숫자적인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그것은 그 공관위는 지금 당원들이 하나도 없는 일반 국민들의 전문가 기타 뭐 여러 가지 그 구성비를 맞춘 이제 그 공천을 위한 시스템을 알겠습니다. 위해서 모인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기계적 정당성은 상당히 국민적 눈높이에 맞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어떤 부분에 특히 문제가 됐느냐는 질문입니다. 네. 그 두 분의 경우에는 특히나
일종의 상징성도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저희가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그 과정이나 그 서로 논쟁했던 공간위에서 논쟁했던 그 전체를 알지는 못합니다. 네. 그 결과만을 보고 저희들은 이제 정부적 판단이 과연 옳으냐 그러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논쟁이 있어서 상당히 큰 편차에 있는 논쟁을 했습니다만 네. 결국 그 공간위의 결정을 우리가 존중한 것이죠. 물론 그 결정에 의해서 탈락하신 분들은 많이 계십니다만 네. 제가 그분 중에 특히 그 두 분을 언급했던 이유는 특히 전통적으로 더 민주를 지지했던 분들에게는 상당히 상징성 있는 분들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 공관위의 결정을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그 정무적인 판단의 이유가 뭘까가 싶은 거죠. 예. 그게 패권 정치의 청산이라고 하는 그 명제였습니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저도 정청래 의원의 경우에 제 개인적인 친소 관계를 떠나서 네. 너무 안타깝죠. 오히려 비대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공관위 결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뭐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그런 이론을 제기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번에 공천에서 초기에 네. 그 아주 기계적 정당성이라도 우리가 지켜서 공관위가 가지고 있는 정책 결단에 대해서 우선 존중하자라고 하는 그런 첫 번째 목적에 우리가 그냥 복종했다는 것 이런 것이 과연 저 역시도 그것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그런 그 원칙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존중했다라는 것에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특히 국민의당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그 패권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번 공천을 통해서 청산이 될 수가 있다. 이래 보십니까? 바로 그 결과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국민의당의 대변인은 아주 목표에도 못 미치는 그렇게 평을 했죠. 아주 뭐 패권주의의 청산과는 아무 관계 없는 공천이었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런 평가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떻게 그게 새누리의 평가도 아니었어요. 네. 그죠? 근데 마치 새누리에서 나온 평가 같이 굉장히 신랄한 비판이었었어요. 그와 관계없이 이번에 공관위에서 한 시스템 공천에 대한 국민적 요구, 국민적 눈높이를 저희들은 이제 초기에 존중하고 네. 그러나 이제 이 엄격한 기계적 수치적 정당성이 국민들에게 이제 어느 정도 국민을 설득하거나 국민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그 결과까지 온다면 저는 이런 그 안정된 기반을 통해서 얻어진 저희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정무적 판단과 그 미래적 판단에 대한 좀 변형과 여유를 저는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님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 그 비례 국회의원으로 공천을 받으시는 겁니까? 많은 언론에서도 그 관심이 있어서 그 이제 비대위 할 때 저 이제 바로 토론을 하거든요. 언론에 질문을 받는데 그 질문 속에서도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은 안 하셨죠.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그것도 나중에 우리 어떤 엄격한 시스템 공천 비례든 지역국회의 후보자이건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저는 당의 미래, 당의 어떤 리더십, 당의 앞으로 어떤 근거를 만들기 위한 정부적 판단으로서 비례와 지역의 경우는 이제 그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저로서는 전망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얘기는 하지만 어떻게? 저는 아직까지 그것을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 저는 충분히 가능성도 있다. 그런 정부적 판단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 경우는요? 문재인 대표의 경우는 아직도 지금 부산 출마를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국민들 지지자들은. 이미 지역구는 양보를 하지 않으셨던가요? 그러나 문재인 대표의 어떤 정국적 희망이라든가 또 특히 부산에서의 그 저명성은 뭐 어느 지역을 이렇게 가릴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산에서 지금 원래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지지도에 비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은 썩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의 어떤 부산 어느 지역의 출마가 우리 당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게 어찌 보면 다수입니다. 그러나 또 그것도 또 더 높은 차원의 정부적 결정이 필요하다. 결국 나오신다면 비례가 아니라 지역으로 나오실 거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것도 저는 불가능한 선택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 대표님께 다시 이제 화살이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김무성 대표의 경우에 소위 그 살생부와 관련된 내용이 당 윤리위원회 조사 대상이 되는 건 맞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이한구 위원장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죠. 살생부와 관련된 얘기가 윤리위원회 조사 대상이 아니고요. 여론조사 결과 유출과 관련돼서 그 검찰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돈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와 관련된 것은 그러면 조사 대상이 아닌 건가요? 지난번에 그거와 관련돼서는 당대표께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걸로 종결이 된 건가요? 당대표께서 국민과 당원들에게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는 얘기 하셨고 공관위원회 활동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공천과 관련돼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클린 공천위원회에서 진상조사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다 수용했거든요. 그건 별도로 이제 살생부 논란은 그걸로 어느 정도 매듭지 없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선관위에서 조사했던 여론조사 유출과 관련돼서 검찰의 조사를 선관위에서 의뢰했지 않습니까? 수사 의뢰를. 그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위 그 당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점들은 윤리위원회도 클린 공천위원회에서도 조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당대표를 포함해서 우리 새누리당의 모든 당원들은 해야 똑같이, 되지만.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여쭙던 거는 그냥 일반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때 정도원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 살생부의 존부와 관련하여서 논란이 한 번 있었고, 그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의 유출과 관련된 문제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한 그 당 차원에서의 그 조사가 김무성 대표의 경선 결정에 영향을 준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죠. 그래서 살생부 논란은 사과를 하고 그걸 종결됐다. 종결됐고 여론조사 유출 관련돼서는 어떻게 됐는지 경위를 지금 검찰 수사를 해보고 있다. 검찰에서 수사를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또 어떠한 또 파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희 최고위원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결정을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나온 시점에서 당 상황이 상당히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요. 좋게 표현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잘 마무리가 되어서 우수한 인재들을 각 당이 공천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최혜진 씨, 지난 한 주도 많은 분들이 우리 가게로 오신 것 같은데, 그죠? 어떤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던가요? 지난번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도 통과되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도 시작되고 하니까 북한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잖아요. 뭐 미사일도 쏘고 뭐 협박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거기다 또 하나 우리나라 정부 인사들의 스마트폰과 뭐 철도기관 같은 데를 해킹을 시도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하니까 이러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또 마비시키는 일을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한반도 상황이 상당히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위험이라는 표현 뭐 누구나 다 동의할 것 같아요. 심각해지고 있죠. 위험보다는 심각하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동해안으로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러저러한 그 테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실질적으로 도발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야당한테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봐서 북한은 지금까지 북한의 그런 심각한 어떤 아주 돌줄적인 행동에 관한 도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남북한 문제를 아주 전쟁 상황까지 가게 했던 그런 예는 사실은 뭐 물론 이제 어떤 위험이 있어서 그걸 끄는 대응적 행동들이 있었긴 합니다만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대치 국면이 심각하지는 않다 그 정도로 종전으로 그러니까 이 남북한 간에 예. 종전 평화 체제를 구축하자라고 하는 우리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은 있습니다만 이 평화 공존 체제의 아주 대강의 전체 분위기를 해치는 것까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원 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의 위협은 뭐 실제로 다가오고 있죠.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요. 네. 예, 지금 계속 동해상에다가 미사일을 쏘고 있고 또 연초가 시작되자마자 4차 핵실험도 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도발이 아니고 또 현존하는 위협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뭐 사이버 상에서도 지금 테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지금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막아내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많은 정부에서는 관련 당국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예.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예. 지금 뭐 북한의 그 앞으로 무모한 도발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많이 일어날 수도 있다. 네. 지금 북한의 정찰 총국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김정은이 지시했지 않습니까? 청와대도 타격하라. 또 후방을 가서 테러해서 교란시켜라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지금 조짐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도 막아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북한이 지금 김정은 체제가 되면서 과거와 다르게 그 전격적인 숙청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북한 체제가 상당히 위험 상태에 있다. 그것은 그 내부에 그런 아주 잔혹한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외부에 보이기 위한 행동이고 내부의 어떤 불안을 결속력? 예. 결속력도 만들고 이제 이러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현실을 저희들은 부인하는 것이 아니죠. 네.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도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게 중국은 원치 않았던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까지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 남북한 문제와 또 일본, 미국, 중국이 포함되는 이 동북아 평화 문제에 관해서 유연하게 중국을 어느 정도 압박하면서 북한을 고립화 전략으로 해 나간다면 저는 지금 현재도 이런 방법으로 외교적 방법으로 충분히 저는 이 체제를 유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북한도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고 그래서 우려되고 있는 것이 혹시라도 이네들이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가운데에는 사이버 테러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지요. 얼마 전에는 그 국방부가 또 털렸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여야의 그 우려의 시각은 어떤 겁니까? 예. 이 또한 기호인가요? 아니면은 정말로 심각한 우려를 해야 될 대상입니까? 심각한 우려를 해야 될 대상이죠. 얼마 전에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부 당국에서 외교안보 라인에 있는 중요 인사들이 다 털렸고요. 네. 실제로 제가 18대 때 국회 국방위원장을 할 때 제 보좌관의 이메일이 다 털렸습니다. 아이고야. 예. 그걸 북한이 소형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보좌관들이 대개 보면 이제 예산 같은 거 다 거기에 뭐 질의서도 만들고 자료도 수집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보면은 우리 군의 그 여러 가지 전력을 이제 그 평가할 수 있고 미로 추측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현실적인 그 사이버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그 2009년, 13년 계속 그 디도스 테러도 있었고 예. 그 금융기관을 비롯해서 언론사 그 북한에 지금도 어마어마한 공격을 지금 우리가 사이버상에 공격을 받고 있어요. 예. 테러를 당하고 있어요. 이 지금 테러 방지법하고 이 사이버 테러 방지법은 한 패키지 법안이에요. 네. 쌍둥이 법안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온라인상하고 오프라인상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네. 지금 테러 방지법은 돼 있는데 온라인상에 오프라인상에 네. 온라인상에는 지금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 안 돼 있어요. 네. 효과적으로 지금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갖춰진 겁니다. 예. 그래서 하루빨리 사이버 테러 자. 방지법도 통과시켜야 되는데 예. 사실 뭐 물리적인 테러도 심각합니다만 그 못지않게 우리한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 사이버 테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다 동의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이것을 막기 위한 입법 노력이 궁금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뭐 그 사이버 테러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또 야당은 그걸 왜 반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궁금해하는데 반대하는 건 맞죠?
그죠? 이제 국방부 이번에 예. 아까 말씀드린 걸 좀 말씀드리면 이제 국방부에서 뭐가 이제 공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를 왜 빨리 못 알았을까? 저는 보니까 그게 나중에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졌고 언론에 보도됐는데요. 그걸 특별히 숨길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방어를 어떤 식으로 했다라고 하는 조치에까지 포함해서 알려져야 되는 것이죠. 예. 뭐 그게 북한의 소행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냥 일반 해커들의 활동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뭐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그 자체가 이미 국정원의 방어 능력이 굉장히 구멍이 뚫렸다는 걸 자백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법을 새롭게 만들면 그게 될 것이냐? 그걸 믿는 국민들이 별로 없어요. 새누리당이 낸 이번에 사이버 테러 방지법도 기존에 했던 것들을 국정원에서 몰아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법 내용이 그렇습니다. 무슨 새로운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민간 정보의 경우는 미래부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네. 미래부 사이버 테러 대테러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그것을 진행하고 있고 또 민간의 경우에도 보안 검사라든지 보안 기능에 대한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정원에서 이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것을 운영을 미래부에서 이제 하던 것이고 그 이전에 참여정부에서는 정보통신부에서 하던 것들을 이제 이렇게 이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모조리 국정원이 가져가겠다는 것이거든요. 법안의 골자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테러의 범위를 해킹과 바이러스 침입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민간 테러를 당하는 범위를 넓혀가지고 어찌 보면은 국정원이 지금까지 하던 보안 검색, 보안 인증 기능을 넘어서 모든 SNS 통합 검색 또는 포털까지 다 들어가서 예방 행위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네. 지금 국정원이 그런 기능도 없고 더 번번이 뚫리고 능력도 없고 오히려 지금 보면은 국정원이 하라는 짓은 안 하고 딴 짓만 하고 있는 그런 위험스러운 단체로까지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왜 그것을 국정원에서 하려고 하는가? 네. 저희는 지금 사이버 알겠습니다. 테러법에 예. 관한 우리 법이 있습니다. 지금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그게 사이버 테러 방지법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사이버 테러 방지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 조금 더 보완하는 그런 개정법도 냈고 네. 그 방식대로 알겠습니다. 하면은 예, 전혀 문제가 원장님. 없습니다. 이정골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국정원 없애야 됩니다. 국민의 없애자고 하면 찬성하실 것 같은데요. 국민의 아니 국정원이 지금 하고 있는 기능을 제대로 잘 하고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정골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국정원 없애는 게 낫습니다. 지금 국정원이 못한다고 좀 하세요, 일부분. 물론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낚시꾼한테 고기를 잡으러 가라고 하면서 낚싯대를 안 준다든지 군인부로 전쟁터에 나가면서 총을 안 준다든지 똑같은 겁니다. 국정원으로 하여금 정보를 수집하라고 하면서 정보 수집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자꾸만 뒷받침을 안 해주고 그걸 꺾으려고 하면 국정원 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보세요. 만약에 이 사이버 테러가 제대로 지금 안 지켜질 경우에 지금 100만 건 이상이 지금 우리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네. 수많은 이 사이버상의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데 굉장히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뭐 철도 또 원전 이런 거에만 지하철이라든가 갑자기 세우게 한다든지 네. 뭐 원전 시설에 대해서 테러가 일어난다든지 예. 전력 등등 이런 거 했을 때는 뭐 완전 혼란 상태에 빠지는 거죠. 특히 금융기관 같은 데에 사이버 테러 당해서 뭐 계좌 이체도 안 되고 송금도 안 되고 그때 실제로 농협이 한때 전산망이 다 무너져 내려가고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네. 북한의 그 사이버 테러 능력 이런 것은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 정찰총국에서 지휘하는데 북한의 소위 사이버 전사들이 한 6천여 명이 총괄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지원하고 전사로 지금 이용되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또 오해하시는 게 지금 이 사이버 테러 관련돼서
헤드타워는 그 총괄하는 데는 국가안보실입니다. 네. 그 다 국정원 예산이 아니에요. 국가안보실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 부분, 인터넷진흥원 같은 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미래부에 소속돼 있고, 예. 국방부 관련돼서 국방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자꾸만 국민들을 이렇게 호도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예. 그 공공기관에 이 사이버 테러 관련돼서 정부나 공공기관은 잘 돼 있습니다. 예. 다만 민간 부분에 있어서 아주 취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부분과 함께 예. 이렇게 같이 네트워킹을 할 수 있도록 예. 해주자라는 것이 이 사이버 테러 방지법의 취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네. 안보실 얘기를 예. 하시는데 예. 옛날 그 국정원 때, 참여정부 때 NSC는 상당히 그 기능을, 그 위험 관리 기능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명박 정부 때 이미 그걸 없애고 뭐 국민 안전처로 보내고 뭐 했기 때문에 사실 매미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건 할 수가 없고 사이버 안전 테러 센터를 다 이제 국정원으로 가겠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민간에서 하는 것도 운영은 미래부에서 대테러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에서 쓰고 있는 보안 기능을 장착하거나 보안 기술의 인증은 그것도 국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체제에서 보안 기능, 보안 인증까지도 빵꾸 안 하고 엉망이 돼가지고 지난번에 잘못했던 것은 국정원의 잘못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이번에 군 보안 기능 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정원에서 얘기한 것은 사실 검색이 안 돼요. 그 말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사실 복기가 안 되는 것이죠. 다른 미래부에서 하게 되면 국회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정원은 스스로 잘못을 시인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지 국정원의 실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모조리 국정원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은 부인하는 예. 것이지 사이버 테러 그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 삼는 네. 것은 아닙니다. 예. 지금도 이제 사이버 테러와 관련돼서 그 여러 가지 정보 수집하는 데 관련돼서는 이제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네. 근데 법적인 뒷받침이 없어서 굉장히 제약을 받고 있어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그 정부나 공공기관 이런 공적 영역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세계 어느 나라와도 견져봐도 손색이 없습니다. 잘 돼 있습니다. 다만 네. 이 민간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금융기관이라든가 언론기관이라든가 이런데 테러를 당했을 사이버 테러를 당했을 경우에 공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 네트워킹이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걸 통합적으로 해서 우리 네트워킹을 잘 해서 이런 것을 사이버 테러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좀 대비하자라는 차원에서 법적인 뒷받침을 해주자는 내용이고요. 종합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국정원한테 그 센터의 기능을 주자가 그렇습니다. 법안의 내용이다. 모든 여기- 관리와 운영과 이런 것들 국정원 중심으로 가겠다는 그때 것이죠. 미래부는 전혀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안의 요지인 건가요? 아니면 미래부도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 지금- 통합적인 기능을 이쪽에서 하게끔 지금 하는 그런 겁니다. 겁니다. 사실 미래부가 하고 있는 통신 기반보호법의 기능은 거의 이제 국정원 되는 건가요? 그렇죠. 국정원 중심으로 모든 것들 관리 체제에 넘어가는 우리 것이죠. 이 대표님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이게 이 부분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거를 오해입니다. 좀 핵심이 그건 것 같은데요. 오해입니다. 그는 지금 그 사이버 테러와 관련돼서는 그 국정원과 군과 미래부가 각기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종합적인 그거를 갖다 일종의 헤드 컨트롤 타워. 컨트롤 타워가 이제 국가안보실에서 하고 있고요. 예.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하고 있고요. 예. 그게 다 다른 데를 말씀드리고 이 민간 부분에 관련돼서 국정원에서 그 법적으로 뒷받침해드리는 것이 이제 사이버 테러가 있을 경우에 그 정보를 그 같이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국정원이 그 북한에서 이 공격하는 거라든가 특히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직접적으로 대응해서 막아낼 수 있는 것은 국정원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민간 부분에 대해서도 침투가 될 수 없도록 그걸 같이 그러니까 네트워킹을 해서 결국 막아내자는 거죠. 핵심은 예, 그거 같아요. 이 법이 얘기하고 있는 국가 사이버 테러 센터라고 하는 곳에 역할과 범위, 그러니까 그 권한일 것 같아요. 그죠? 국정원이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관리 통합을 하게 되면 미래부에 있는 센터는 사실상 유명무실화 될 것이다. 하부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만 하게 되는 거겠죠. 왜 그러냐면 국정원은 지금 이제 모든 보안 검색 기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에 대한 인증 권한을 다 국정원이 지금 가지고 있어요. 민간의 경우에도. 지금 네이버에서 쓰는 거, 또 삼성에서 하는, 그 스마트폰의 키, 소스키, 또 뭐 SK에서 하는 거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검색과 인증을 하기 위해서 그걸 다 가져와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국정원은 이미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강화된 방법으로 국정원이 일단, 모든 것을 행사한다면 앞으로 지금 국정원의 불신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과연 제대로 되는 사이버 테러 기능이 이루어지겠느냐. 어쨌든 그 국민의 입장에서는요. 점점 커져가고 있는 그 북한의 테러의 위협 속에서 특히나 그 사이버 테러가 가해졌을 때 그 걱정은 정말 크거든요. 네. 이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막아낼 수가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법안에 어떻게 담아내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참 여러 가지 고민할 사항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도 100만 건 이상이 매일 하루에 사이버 아니, 그러니까요. 일을 하고 그 있습니다. 그거 막느라고 부분에 정신없습니다. 예. 가끔 뚫리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막는 방법이 그래서, 뭘까? 네, 그걸 이제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안을 우리가 국회에서 뒷받침해주자. 제도적으로 그겁니다. 뭐지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100만 건이라는 게 있다 치더라도 왜 그걸 꼭 국정원이 다 한다는 그것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고요. 그러면 논의하실 겁니까? 그럼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사물국회에서 논의를 하시는 다만 거? 그걸 뭐 직권상정위에서 한다든지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3월달 임시국회가 제대로 열리긴 열리는 겁니까? 네, 그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로 했습니다. 안건조정심의에 올려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직권상정하지 않은 한 그것은 이제 상임위도 어느 정도 더 열리고 안건조정 과정에 우리가 거쳐야 됩니다. 말씀 나온 김에 사실 제가 이정걸 대표님하고 합의만 하면 됩니다. 여야 원내대표끼리 합의만 되면 그 의장님께 직권상정 요청이면 요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버 테러 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시급성이 또 있으니까 또 더욱이 19대 국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합의 안 해주실 것 같은데. 아니 조정해서 제가 이정걸 대표님도 아까 논의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논의해서 또 보완을 해서 합의하면 바로 산말국회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예. 통신 기반보호법에 의해서 지금 미래부가 하고 있는 것의 기능들을 좀 더 보완한 개정안도 저희들이 냈거든요. 그 안 가지고 지난번 같이 하면 됩니다. 지난번 테러 빙자법의 경우에도 저희 안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직권상정 해버린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임시국회 때 논의는 되겠네요. 이것도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논의는 됩니다. 예. 최희진 씨, 네. 오늘 토크 어떻게 들었어요? 네, 오늘 재밌게 들었는데요. 요즘 이세돌과 인공지능 알파고 간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예. 생각보다 인공지능의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저와 네. 제 친구들은 이러다 미래에 인공지능한테 일자리가 뺏기는 게 아니냐 굉장히 걱정하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국회의원분들도 인공지능 국회의원이 나올 수도 있다. 국회의원분들도 네. 네, 인공지능 국회의원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국회가 정치권이 국민들 기대에 제대로 붕 못하면 전부터도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인공지능 국회의원 차라리 낫겠구나라는 국민들의 평가가 있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인공지능의 원내대표였다면 지금 타협을 했을까요? 할 수 있었을까요? 타협을 할 수 있었겠죠. 최선의 수를. 그러니까 바둑두는 거 보니까요. 이세돌 선수하고 알파고하고 두는 거 보니까 알파고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탄수 한 수 둘 때마다 베스트, 최선의 수를 선택해서 두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만약 여야 협상을 하더라도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예. 베스트만 찾아간다면 충분히 타협이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물론 뭐 좀 삭막한 데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도 그분이 얼굴도 좀 붉히시고 또 악수도 하시고 또 이렇게 끌어안고 하는 그런 맛에 또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쪼록 두 분 참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남은 유종임이 거두시기를 바라면서 자,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는 타협의 정치를 위하여 해볼까요? 예. 예.